1단원 두 번째, 인권 침해와 구제.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나타날까? 인권 침해의 의미와 유형. 인권 침해, 그 의미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인권 침해의 의미였고요. 다음으로 인권은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 침해의 보충 설명, 용어 보충 설명 읽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다양화, 이해관계의 충돌 증가, 인권 개념의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인권 문제가 증가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인권 침해 유형. 오늘날 인권 침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인권 침해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의한 침해. 그 사례로는 학교 안에 집단 따돌림이 있고요. 두 번째,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그 사례로는 국회에 의한 인권 침해, 행정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세 번째로 정신적 침해. 그 사례로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네 번째, 물리적 침해. 인근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 그래서 이렇게 인권 침해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타인에 의한 침해. 두 번째,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세 번째는 정신적 침해. 네 번째는 물리적 침해. 그래서 타인에 의한 침해와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는 침해 대상, 그리고 침해 내용으로 정신적 침해와 물리적 침해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책에. 세 번째, 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자세. 침해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제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 침해에 관심을 두고 구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우측에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절차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어렵다. 이때 누가 침해했는가에 따라 방법과 절차가 달라진다. 밑에 핵심 자료 읽겠습니다. 인권 침해의 사례. 왼쪽 그림은 경찰 간부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의 일반 분야에서 여성을 더 적게 모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우측 그림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우측에 교과서 활동풀이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 해설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인권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법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의하는 학교 폭력의 범위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일부러 친구를 따돌리거나 함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욕이나 심한 말을 하는 등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인권 침해와 구제 두 번째, 침해당한 인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인권 침해 구제 방법. 다양한 국가기관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누가 어떻게 침해하였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이 다르다. 인권 침해 시의 구제 방법도 다릅니다. 일단 인권 침해 유형이 총 5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가야 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거예요.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무엇이냐면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 그게 그냥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세 번째,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때는 입법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로 가세요. 거기서 입법청원을 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입법청원이 뭐냐면 국민이 입법기관의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안 등과 같은 일반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그게 바로 입법청원이고 입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행정기관이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가거나 법원으로 가세요. 아까 법원 첫 번째였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원으로 갔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행정기관이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또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선 당연히 행정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제를 그쪽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행정기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의 잘못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며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다시 한번. 행정기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의 잘못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며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법기관이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결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급 법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상소를 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
두 번째예요.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세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한번 살펴볼게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국가기관.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 구제 방법으로는 진정이 있어요. 자, 진정이 무엇이냐면 국가나 공공기관에 국민이 어떤 조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진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알아봤고요.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의미는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 다시 한번.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다. 역할로는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 심판을 통해 잘못된 행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함. 그 예로는 행정 민원 처리, 부패 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 행정 심판, 행정 제도 개선 등이 있다. 구제 방법 동일하게 진정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의미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국가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 마지막,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 서비스 기관. 역할로는 무료 법률 상담, 민사, 가사 사건 등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법률 구조 요청입니다.